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서로 만났고요. 이번 주는 중동 투어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코인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사우디 투자 행사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중동 투어를 이제 마쳤겠죠. 실리콘밸리의 거물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만 사우디에 간 게 아니고요. 그 빅테크 회사들, AI 회사들 CEO들이 대거 다 몰려갔었습니다. AI 사업 실탄, 그러니까 총알을 장전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사우디도 석유 일변도와 탈피해서 산업을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었죠. 사우디의 이해 관계가 서로 일치하고 있다. 자, 사우디와 미국의 투자 포럼에서 실리콘밸리 거물들이 대거 이렇게 자리를 했었고요. 중동 자본, 그러니까 오일머니를 향한 미국 빅테크들의 구애를 보여줬죠. 일론 머스크도 갔었습니다. 구글의 회장, 아마존의 CEO, 앤드리슨 호로이츠, 코인 투자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죠. AI, 빅테크, 블랙락도 그 지금 CEO 레리 핑크 회장도 여기 갔었거든요. 크립토 할 것 없이 인사들이 총출동해서 사우디 투자 포럼에 갔습니다. 잘 아시는 샘 올트만 오픈 AI CEO도 갔었고요. 엔비디아 CEO도 갔었고 AMD라고 하는 곳의 CEO, 팔란티어 CEO, 우버의 공동 설립자, 에픽 게임즈 정말 총출동했다고 해도 실은 과언이 아니죠. 레리 핑크 블랙락 회장까지도 갔었고요. 여기에 가서 이제 AI 칩 선두주자 엔비디아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출자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휴마인의 최신 칩을 대량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었고요. 반도체 설계 업체 또한 휴메인과 100억 달러 규모의 협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면 팀 아메리카가 사우디에 지금 출정을 해서 중동의 오일머니 그냥 싹 끌어오는 그런 행보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사실 바이든 정부 때 미국과 사우디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심지어 트럼프 1기 때도 사우디와의 관계가 거의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관계가 급속도로 호전이 됐습니다. 이미 되고 있고요. 자,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AI 관련된 투자, 이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 이상 엄청난 돈이 실은 필요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끌어올 것이냐. 중동의 오일머니를 지금 유치하고 있는 거고요. 팔로가 중동 쪽으로 개척이 되고 있는 거죠. 너희들 우리 우방하고 싶어? 그럼 이쪽으로 와. 너희들 그 AI, 너희들도 그 칩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내가 좀 공급해 줄게. 자, 이런 지금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있는 거고요. 실은 코인 투자까지도 팔로가 이 중동에 개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AI 칩, 그거 이제 막 중국이나 이렇게 눈에 잘못 띄면 AI 칩을 못 받거든요. 근데 공급 지금 아예 엔비디아 칩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AI 발전, 여기 투자도 해서 나중에 신규 수익원 창출을 시킬 수도 있죠. 물론 코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제 그 예전 같으면 이제 좀 그게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안보도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도 서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AI와 크립토 시장에 오일머니가 저는 실제로 이미 유입이 됐다라고 봐요. 근데 뒤에서 이제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쏟아질 겁니다. 페트로 달러 시대가 끝났다. 맞습니다. 근데요, 앞으로는 디지털 페트로 달러의 시대가 올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 사우디와 카타르에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산다 하더라. 이 뉴스가 실은 24년도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이죠. 이 뉴스를 냈던 사람, 이건 어떻게 보면 카더라인데요. 바로 맥스 카이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고요. 사우디와 카타르 여기 두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무려 100만 개를 산다 하더라. 이거 곧 발표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이때 당시에 뭐 2만 달러 전후였거든요. 2만 달러 초반 정도 됐는데 10만 달러까지 가격 당연히 치솟을 것이고 블랙락이나 마이클 세일러는 땅콩처럼 보일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죠. 그것보다 훨씬 비트코인 더 살 거다.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제가 찾아보면 대략 2,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뭐 1억을 훌쩍 넘어가고 있죠. 근데 24년도 1월 달만 해도 이거 희망회로 정말 뭐 너무 돌리시네라는 생각이 실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맥스 카이저는 두 정부, 그러니까 사우디와 카타르가 국부 펀드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100만 개를 살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죠. 소문으로만 떠돌던 두 나라의 비트코인 대규모 매수는 이게 조금씩 이제 신뢰를 얻고 있다. 그 당시 기사입니다. 이 맥스 카이저에 따르면 두 나라의 비트코인 규모는, 투자 규모는 블랙락이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거대 기업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본 거예요. 현재 블랙락,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략 뭐 60만 개, 50 몇만 개씩 들고 있거든요. 100만 개면 지금 기준으로도 실은 넘어설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때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맥스 카이저가 24년, 뭐 23년부터 이제 뭐 비트코인 맥시가 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맥스 카이저는 언제, 얼마의 비트코인을 샀던 사람일까요? 대략 2011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산 게 아닌가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카이저 리포트, 자기가 이제 그 이름을 내고 보고서를 발간해서 이 카이저 리포트가 되게 유명했습니다. 2011년부터 비트코인을 사세요라고 적극적으로 구매를 권장했었거든요. 얼마에 샀을 것이냐? 대략 1달러 이하, 대략 한 700원, 800원 이 가격에 샀지 않았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W라고 하잖아요. 왜 이런 사람들은 무려 2011년부터 W를 알아보고 뭐 거의 뭐 전재산 올인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이렇게 못 알아볼까요? 우리가 사실 뭐 이런 뭐 상위 0.1%는 좀 어렵죠. 근데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1%를 보고 우리도 실은 눈을 일찍 뜨면 굉장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눈만 뜨면은 실은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눈을 떴으면 행동을 하는 것, 저는 이 두 가지가 투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저때 뭐 1달러, 10달러, 100달러, 지금 비트코인 10만 달러지 않습니까? 이미 과거에 그 가격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부터 이제 진짜 큰 돈들, 물들이 아마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국가들이 이렇게 대규모로 비트코인을 저는 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 이걸 발표하는 순간 이 극도의 포머가 나오면요. 이거 감당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뒷단에서 조용히 사고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지금 맥스 카이저나 아담 백, 샘슨 머우, 그 다음에 뭐 바이낸스의 창펑차오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 국부 펀드나 그 국가 관계자들이랑 실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지금 국가급 매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생각보다 너무 안 사던데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도요. 국가 단위에서 비트코인 포머는 저는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곧 증명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어떤 자산이든 증명이 된 이후에는 큰 기회는 사실은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항상 리스크 테이킹이 투자의 기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기사 역시도 지금 최근이라고 하기에는 23년 12월 기사입니다. 일본의 SBI와 사우디의 아람코, 석유회사 굉장히 큰 회사 있죠. 여기에서 코인에 투자하고 육성을 같이 해보자.
본격적인 파트너십을 이때부터 이미 맺었습니다. SBI는 사실 아시아 버전의 그냥 리플 회사를 보시면 돼요. 이 리플과 사우디의 아람코 공동 투자하고 지금 합작 회사도 사우디에 이미 설립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도 담보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페트로달러, 디지털 페트로달러, 스테이블 코인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전 세계 글로벌 이제 그 머니를 서로 주고받고 결제를 하는데 XRP와 스텔라가 적지 않게 쓸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사우디의 중앙은행에서 어디 주식을 들고 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이미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굉장히 지난 하락장에 잘 매수를 했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에 굳이 AI 회사도 아니고 코인 회사도 아니고 블랙락에 이제 그 레리 핑크 회장이 직접 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블랙락이 이미 사우디의 시장을 열어 제쳤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블랙락에서 밀고 있는 자산과 투자처를 사우디는 이미 이걸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합의가 끝난 거예요. 대표적인 코인으로 치면 AI도 많이 있겠지만 트럼프가 저번에 이제 디지털 자산 비축하겠다고 했던 5개 코인 기억나십니까? 그 코인들이 사우디에도 카타르에도 아랍에미리트에도 계속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채굴 기업들 또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서클과 같은 리플과 같은 회사들 또는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들, 로빈후드 이런 곳으로 자본이 앞으로 주구장창 흘러들 것이다. 크립토와 AI는 향후 수십 년간의 방향성을 의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부침, 거품과 붕괴의 사이클은 계속되면서 아마 그 가격을 높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부다비 국부펀드,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죠. 이쪽에서 이미 블랙락을 통해서 비트코인 ETF를 우리 돈 5,700억 원 이상을 이미 들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미국 SEC에 항상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중동 오일 머니들이 이미 샀어요. 그리고 이거 나중에 이제 그 공시 의무 때문에 하나 둘씩 밝혀질 뿐이죠. 조금 늦게. 초우량 코인을 걱정을 하신다면 걱정하는 나를 걱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에서도 이제 코인을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이제 대선 후보 한 분이 얘기를 이렇게 했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을 해서 앞으로는 디지털 자산, 코인을 금융 자산으로 완전히 편입시키는 법을 만들자.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정치 좌우를 막론하고 어차피 코인은 답정 넙니다. 실은 전 세계에서 이미 시작을 했어요. 이제는 눈치 보고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유럽, 중동, 인도 결국에는 다 들어올 겁니다. 문제는 저는 속도라고 봐요. 이제 어차피 다 들어올 거면 이미 지금 5,000개씩 10,000개씩 계속 사잖아요. 누군가 계속 산다면 우리도 속도를 조금 더 빨리 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들이 짜놓은 판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발빠른 대응이 저는 우리나라 차원에서도 살 수 있는 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호화폐 은행이 있습니다. 시그넘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관 고객 대출 담보 옵션에 스테이킹된 솔라나를 추가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현물 시장보다는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파생된 파생 상품의 시장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이게 그 이제 규모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 어떤 파생의 상품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그냥 규모를 추정할 뿐이에요.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파생 상품의 그 코인 관련된 상품들도 쏟아질 것이다. 그거의 하나 예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기관 고객 대출 담보로 지금 보시면 솔라나를 받는 게 아니고 스테이킹된 솔라나예요.
그러니까 스테이킹 보상, 이자는 이자대로 받으면서 대출은 대출대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기관에서 지금 대출을 여기에 지금 은행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내가 널 뭘 믿고 담보를 맡겨. 그 담보로 지금 현물이 아니고 스테이킹 되어 있는 솔라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솔라나로 이자를 받으면서도 대출도 동시에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보시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었냐. 담보대출 받았죠. 부동산 담보대출 받은 것에 담보대출 받았죠. 그걸로 또 그 담보로 막혀놓고 또 대출을 받고 무제한 어떻게 보면 대출에 대출을 받았었고 파생상품에 파생상품 이거 뭐 이제 월가에서는 수수료를 버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서브프라임 그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도 뭐 이렇게 너무나 그 도덕적 해이가 일어났었죠. 이게 탐욕의 끝판왕인 겁니다. 이게 어디에서도 일어난다? 코인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거예요. 그 월가 전통 세력들은 금융 세력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그냥 수수료예요. 계속 찍어내서 팔면 땡입니다. 엄청난 유동성이 돈도 찍겠죠. 금리도 인하하겠죠. 여기에 대출에 파생 상품까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가격에 당연히 큰 거품이 끼겠죠. 그게 언젠가 또 와장창창 무너질 겁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크립토 사이클이 계속 이제 그래도 우상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항공기 판매 업체가 이제 코인을 결제 옵션으로 받겠다. 이유가 재밌죠. 코인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들의 수요가 적지 않다. 이처럼 옵션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사이클 고점에서 우리는 코인을 팔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실 필요가 있고 코인베이스 앱 랭킹 순위죠. 그 다음에 ISM 지수 60은 넘어야 하지 않겠냐. 아직도 50 이하에서 놀고 있죠. RSI 상대적 강도 지수 그 다음에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도움이 돼요. 리플에서 IPO를 언제 할 것이냐. 또 하나 추가를 한다면 인간 지표를 확인해 보자. 인간 지표라 하면 이제 카페나 식당에서 웅성웅성 다 업비트 창을 쳐다보고 있는지 이것도 인간 지표입니다. 평생 투자에 정말 일도 안 해보셨던 분들이 갑자기 예를 들면 도지코인의 찬양론자가 되는 거예요. 나 그거 해가지고 얼마 벌었어. 막 자랑을 하면서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으실 때 그럴 때 주의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벼락부자가 하나 둘씩 생겨나는 때가 올 겁니다. 그분들이 보통 어떤 행태의 모습이 보이냐? 슈퍼카를 삽니다. 롤렉스 시계를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요. 제트기, 비행기도 사는 사람이 가끔이지만 보이고요. 보트를 사서 샴페인을 마시는 모습들을 인증샷으로 아마 올릴 겁니다. 제가 얘기를 왜 하냐? 지금은 팔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더 사면 좋을 만한 때라고 보지만 고점의 특징들을 우리의 의식 속에도 넣고요. 무의식 속에도 미리 넣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우리의 교만함과 자만이 환희가 탐욕이 우리를 실패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지 소로스 아시죠? 거기에서 이제 소로스 펀드가 있어요. 여기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체 사이퍼 마이닝 주식을 샀다 하더라. 사실은 21년도 10월부터 약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고 조지 소로스 펀드에서 측에서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마라톤 디지털, 이런 사이퍼 마이닝 같은 채굴주의 간접 투자를 실은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지니어스 법이라고 스테이블 코인 법, 이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게 이제 최종안, 그러니까 한번 이제 소위 그 퇴짜를 맞았습니다. 5월 19일, 뭐 한국 시간은 5월 20일, 다음 주 한 화요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거 다시 표결에 붙여집니다. 여기 근데 보시면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미국 관련 용어를 사용 금지하겠다. 이게 제가 영문을 한번 찾아보서 읽어보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랑 미국 달러는 사실 조금 달라.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취급하면 안 돼라고 약간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 외 지역에서도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을 이제 암묵적으로 허용하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금융 상장 기업 그리고 빅테크 회사들 이런 데서 금융 리스크, 소비자 데이터 보호, 공정거래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금지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제 찍을 수는 있어. 빅테크 이제 금융회사가 아니어도 스테이블 코인 찍을 수는 있지만 너희들 불법 행위를 하면 바로 너희들 아웃이야. 지금 약간 그 제약을 가한 겁니다. 좀 이제 그 엄격한 기준을 들이댄 거죠. 뒷단에 누가 있을까요? 사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나만 찍고 싶은 곳들은 JP 모건, 시티은행, 뭐 저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입니다. 여기에서 로비를 지금 많이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타협안을 찾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요. 은행만 찍든 빅테크, 비금융 상장사가 다 같이 찍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어쨌든 훨씬 더 많이 찍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디지털 달러, 디지털 화폐의 프린팅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크립토 시장에 큰 호재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거 이제 크립토 Fear and Greed Index라고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은 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는 비트코인 지수입니다. 비트코인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현재 대략 한 70일 비트코인은 지금 탐욕의 구간에 접어들어 있고요. 고평가됐다는 얘기겠죠. CMC 이거는 코인 마켓 캡에서 만든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알트코인 지수입니다. 근데 현재 대략 25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25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킹왕짱이고 알트코인은 쓰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75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게 이제 알트 시즌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비트코인, 그 재미없게 누가 비트코인 사고 있니?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비트만 킹왕짱 시즌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지만 지난 2월달, 3월달, 4월달, 지금 5월 현재까지도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25 밑에서 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다? 아, 역시 비트코인만 샀어야 했어. 역시 비트만 킹왕짱이네. 알트코인 괜히 샀네. 나 다시는 나 이제 알트코인 사나 봐라. 지금 사실은 작년 뭐 12월 초 이후에 계속 이런 분위기죠. 알트가 많이 저평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만 킹왕짱이고 비트코인만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은 뭐 그렇게 우리가 시간 기다리면 언제든 이제 복원력을 보여줬고 앞으로는 많이 오를 겁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시드가 부족하시거나 조금 이제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좀 더 큰 수익률을 가져가시려면 이제 비트도 사지만 알트코인도 지금 조금 추매를 하기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지표상으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우량 알트코인들도 지금 상대적으로 다 같이 좀 평가를 저렴하게 받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트 시즌이라고 하는 건요. 실은 탐욕이 얼마나 올라와 있냐 그런 얘기라 보시면 됩니다. 기다리기 지칠 법하죠. 알트코인이 많이 뭐 이더리움도 그랬었고요. 근데 저는 결국에 알트 시즌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조정을 겪겠죠. 마지막인데요. 가수 싸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치면 지는 거다. 미치면 이긴다. 그리고 뭐 삼독이라고 하는데요. 지독하게 중독이 되어서 고독한 길을 가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다. 코인 투자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겠죠. 지독하게 중독되셔서 고독한 길을 혹시 지금 걷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생각지도 않은 좋은 기회가, 큰 기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잘 매도를 하시면 되겠죠.
주말입니다. 가족분들이랑 좋은 시간 보내시고 편안한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